자, 반갑습니다. 네, 다 들어오셨나요? 음, 오늘은 기말 시험 그 출제되는 유형 중에서 11번째부터 20번째까지 또 10문제에 대해서 또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11번째부터 보세요. 화면에. 11번째 스타일을 보시면 대칭 구간에서 기함수를 정적분하는 문제, 이게 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답은 0이에요. 그런데 이 답을 그냥 0이다라고 쓰면은 점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쓰셔야 돼요. 자, 그런데 학습 영상에서 배운 대로 똑같이 설명하시면 됩니다. 정적분 구간이 첫 번째 대칭 구간이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두 번째, 적분해야 되는 함수가 있죠. 피적분 함수. 그 함수가 기함수다라고 언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왜 기함수인지 이유를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함수를 그 구간 안에서 생각을 하면 적분 구간이 있겠죠. 대칭인 구간이니까 마이너스 a부터 플러스 a까지 이런 모양으로 생겼겠죠. 그 구간에서 이 피적분 함수가 연속이다라는 걸 설명하셔야 돼요. 그래야 적분의 값이 있다라는 게 되는 거죠. 해서 그렇게 세 가지를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적분 구간이 대칭 구간이다. 두 번째, 피적분 함수, 거기 주어진 함수를 쓰시고요. 그 함수는 기함수다. 왜 그런지 간단하게 이유를 쓰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 함수는 이 정적분 구간, 주어진 구간에서 연속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쓰시면 돼요. 그러므로 이 정적분은 값이 있는데 그 값은 0이다. 이렇게 쓰고 끝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감점이 없고요. 거기서 부족한 것들이 있으면 감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 두 번째는 12번째 유형입니다. 부분적분 문제가 나갈 수 있어요. 우리 학습 영상을 통해서 부분적분에 대해서 배웠죠. 그렇죠? 그 부분적분에 대한 문제가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부분적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형태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역시 범위가 너무 많으니까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낸다면 이런 유형을 내겠습니다. 아크텐전트 gx 이것을 적분해라. 이렇게 문제를 줄 거예요. 인티그럴 아크텐전트 gx dx를 계산해라. 이렇게 문제가 나가겠죠. 그러니까 이 아크텐전트 안에 합성되어 있는 gx, 이 gx는 여러분들이 학습 영상에서 배운 것들 중에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나갈 수도 있어요. 그 배운 건 다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항함수, 뭐 여러분들 그 배웠던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쌍곡선 함수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다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 놓고 연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학습 영상을 통해서 배웠으니까 이게 어떻게 적분되는 건지는 알죠. 그렇죠? 아크 텐전트 어쩌고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걸 적분해야 되는데 그 원시 함수를 모르고 있는 상태니까 부분적분법을 쓴다. 그런 기술을 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U'을 1 하고 두셔야 되죠. 그 외의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V는 주어진 함수, 내가 적분할 함수 이렇게 두시고 그러면 U' 이 1이니까 U는 X다라고 바뀔 거고 그렇죠? V' 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 적분해야 되는 그 함수를 미분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이제 연쇄 법칙을 연습하시면 됩니다. 해서 아크텐전트 어쩌고라는 걸 미분하는 거. 그거 어떻게 하는 건지 연쇄 법칙을 통해서 여러분들 학습 영상에 자세히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부분적분 기술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전체의 값은 내가 적분하려는 값은 미분하지 않은 것끼리 곱한 거 마이너스 인티그럴 그리고 세팅 후에 새로 내가 구해 놓은 거 그것을 적분한 거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그리고 뒤쪽에 있는 적분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을 내셔야 과정이 있고 답이 있어야 예,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13번째 유형은 삼각함수의 적분 중에서 문제가 나갈 수 있어요. 예, 근데 학습 영상을 공부해서 알겠지만 예, 그 삼각함수의 적분은 우리가 두 가지 형태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사인의 몇 승, 코사인의 몇 승 이렇게 곱해져 있는 형태를 적분하는 걸 배웠죠. 그렇죠? 예, 홀수 승수가 있는지 그걸 살펴가지고 적분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가 이거죠. 예, 그 두 번째 유형을 내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듯이 인티그럴 텐전트 n승 x, 시컨트 m승 x dx 이런 모양의 적분을 구하라고 주겠습니다. 예, 낸다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학습 영상을 통해서 배워서 알겠지만 예, 시컨트의 승수가 짝수인가 살펴보시고 그렇다면 텐전트 x를 t라고 치환하겠다 이렇게 설정하시고 그렇게 설정했으니까 텐전트 x의 미분과 t의 미분 같다고 두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적분해야 되는 그 피적분 함수를 여러분들이 치환한 변수 t로 다 바꿔주시고 그렇죠? 예, 그러고 나면 간단하게 표현됩니다. 예, 해서 그 적분을 계산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잊어버리지 마시고 다시 그 t라고 놓았던 그 부분을 원래대로 바꿔줘야 되죠. 예, 원래대로 바꿔서 x로 표현을 해주시고 예, 그렇게 해서 답을 내시면 되겠어요. 예, 부정적분 나갈 거면은 예, 여러분들이 적분 상수 C 쓰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예, 그 기말 시험에서는 적분 상수가 빠지면 부정적분에서 예, 그러면 감점이 있습니다. 예, 해서 다시 한번 연습하시고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텐전트의 승수가 홀수였다. 그렇다면 반대로 시컨트 x를 치환하시면 되죠. 예, 그러면 시컨트 x를 t라고 치환하겠다라고 두고 미분끼리 같다고 두고 t로 다 바꿔서 적분하시고 다시 t로 표현된 값을 x로 다시 바꿔주고 그렇죠. x로 표현하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예, 그렇게 해서 답을 내면 예, 역시 완벽하게 썼으면 감점 없이 예, 만점으로 처리가 됩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14번째 유형입니다. 예, 14번째 유형은 삼각치환 문제가 나갈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삼각치환 문제는 세 가지 유형이 있죠. 예, 그 중에 여러분들 그 마지막 과제도 이 문제인데, 그렇죠? 예, 잘 푸셨습니다. 보니까. 예, 피적분 함수가 루트 x제곱 마이너스 a제곱, 예, 요렇게 포함하는 거. 예, 그런 유형을 내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제에서 했던 것하고 똑같은 케이스로 푸시면 돼요. 예, 그래서 x를 예, 여기 루트 안에 있는 요 x를 요것을 예, a c 컨트 세타 예,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하고 세타의 범위 기억하시고 그 범위 쓰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예, 그 범위를 여러분들이 써 주셔야 그래야 루트 안에 무엇인가의 제곱하고 되어 있는 것이 절대값 없이 나갈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렇게 치환하고 나서 다시 미분끼리 같다고 두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치환했던 그 변수로 세타로 다 바꿔주시고 예, 그러고 나면 이제 삼각함수를 적분하는 모양이 되겠죠. 예, 그거 적분해서 계산하고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죠. 예, 이게 부정적분 문제가 나갔다 그러면 다시 원래 변수로 바꾸셔야 되니까 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치환했던 그 삼각함수의 어떤 모양이 있어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각을 정해놓고 우리 배웠듯이 직각삼각형을 하나 그리시고 그 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치환한 그 값에 의해서 직각삼각형의 두 변이 결정이 되지요. 그렇죠? 예. 그러고 나면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마지막 한 변을 계산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그 삼각함수의 값을 이제 세 변이 다 주어지게 되니까 예, 계산해 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바꾸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역삼각함수로 표현되는 것은 역삼각함수로 표현해 주면 되고 그렇죠? 예, 그렇게 바꿔주시면 예, 원래 변수 x로 다 표현이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답을 쓰시면은 예, 감점 없이 예, 만점 처리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15번째 유형입니다. 예, 15번째 유형은 유리함수의 적분이 나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분모는 약속을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배운 것 중에서 x의 3승 플러스 ax, a가 0보다 큰 케이스, 예, 이런 예제가 있었어요. 예, 학습 영상에서 찾아보시면 자세한 설명이 또 되어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연습하시고요. 그 형태를 내겠습니다. 낸다면 예, 그렇게 낼 거니까 우선은 분모는 그렇게 되는 거다라고 약속을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일단 분자의 차수와 분모의 차수를 비교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비교해서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 이상이 되면 무조건 나눗셈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그럼 몫이 되는 부분은 다항함수의 적분이니까 어려운 게 없고요. 예, 나머지가 되는 부분, 그 부분에 적분을 하면 되는데 나머지가 되는 부분은 이제 분모의 차수가 더 큰 형태로 바뀌었으니까 이제 바로 부분 분수로 들어가면 되죠. 그렇죠? 해서 부분 분수라는 기법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분모가 이제 x의 3승 플러스 ax 이런 모양이니까 x만 끄집어내면 인수분해가 돼요. 그렇죠? 해서 x 곱하기 x제곱 플러스 a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x라는 것은 1차식이고 1승이니까 x가 만들어내는 항이 1개, x제곱 플러스 a는 2차식이고 1승이니까 예, 역시 그 x제곱 플러스 a가 만들어내는 항이 또 역시 1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1차는 위의 분자가 상수, 2차는 위의 분자가 1차 이렇게 해서 쓰고 그 상수를 계산해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양은 여러분들 적분해야 되는 그 모양이 x분의 어떤 상수 알파 플러스 x제곱 플러스 a분의 어떤 상수 베타 곱하기 x 플러스 어떤 상수 갬마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고 나면 알파, 베타, 갬마라는 것은 다시 통분해서 예, 원래 있던 분모하고 똑같은 모양의 분모를 만들어 주시고 분자를 정리해서 원래 있던 분자하고 비교해서 같다고 두면 되죠.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연립방정식을 푸시면 알파, 베타, 갬마를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x분의 상수 되는 것은 로그로 표현될 테니까 걱정할 건 없고. 그렇죠? 뒤쪽에 이제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죠. x제곱 플러스 a분의 하고 위에는 얼마 x 플러스 얼마 이렇게 표현됐을 테니까 예, 밑에 x제곱 플러스 a라는 부분을 미분해서 2x 나오니까 예, 앞에 x로 표현된 것하고 뒤쪽에 상수로 표현된 것하고 두 개로 나누시면 돼요. x제곱 플러스 a분의 얼마 x 플러스 x제곱 플러스 a 분의 상수 얼마 이렇게 그렇게 해서 두 개를 계산하시면 돼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 앞에 쪽에 x가 있는 부분은 분모를 미분한 거를 갖다 놓고 거기에 개수를 맞춰주면 되고요. 그렇죠? 그러면 로그로 표현될 거고 뒤쪽에 있는 것은 상수가 남았으니까 x제곱 플러스 a 이렇게 남았다면 예, 그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크 텐전트로 표현하면 되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답을 주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연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16번째 유형은 이상적분 문제가 나갈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중에 이상적분 역시 두 가지 형태 크게 예, 구간이 무한일 때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불연속점이 있을 때 하고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배웠죠. 구간이 무한일 때 경우에서 또 유형이 세 가지로 나뉘죠. 아래쪽이 마이너스 무한대 하나, 위쪽이 플러스 무한대 하나, 그리고 여기 있는 문제처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이런 유형이 또 하나.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 이상적분 그 중에서 예,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x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1 dx 이런 형태의 문제를 주겠습니다. 낸다면 예, 요걸 연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요것은 학습 영상에서 배운 대로 적분을 둘로 나누셔야 돼요. 안 나누면 점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답을 내면 여러분들이 제가 준 문제 이상적분 문제를 푼 게 아니고 다른 문제를 푼 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점수 자체가 없고요. 분명히 나누셔야 되고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피적분 함수가 x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1 하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요거 원시함수 공식 중에 하나죠. 예, 연습하셨을 겁니다. 지금쯤은. 예, 해서 원시함수가
a분의 1 곱하기 아크텐전트 a분의 x 이렇게 되지요. 그렇죠. 대표가. 예, 그렇게 되는 거니까 아크텐전트로 표현될 거예요. 그래서 둘로 나눌 때 어떤 상수를 가지고 둘로 나눌 거냐라는 게 학습 영상에 있습니다. 예, 아크텐전트 부분은 0을 가지고 둘로 나누죠. 그렇죠. 아크텐전트 0이 0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해서 0을 가지고 둘로 나누시면 되겠어요. 예, 그렇게 해서 둘로 나눠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x제곱 플러스 a제곱 분의 1dx 플러스 인티그럴 다시 0부터 무한대까지 x제곱 플러스 a제곱 분의 1dx 이렇게 두 개로 나누시고 예, 그리고 나서 그 두 개의 정의를 쓰시면 됩니다. 극한으로 표현되죠. 예, 극한으로 두 개 표현하시면 돼요. 그때 학습 영상에서 배운 것처럼 변수는 하나는 s라고 썼다면 또 하나는 다른 변수 t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같은 변수를 사용하시면 역시 그냥 한 개로 합쳐서 푼 것하고 다르지가 않아요. 예, 해서 다른 변수를 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쯤 와가지고 나눠놓고 같은 변수를 썼다 그러면 감점이 되겠죠. 예, 그런데 처음부터 나누지 않았다 그러면 0점이 되고요. 예, 그렇게 됩니다. 예, 해서 그거 주의하시고요. 해서 다른 변수로 놓고 이제 원시함수 하니까 원시함수 갖다 놓고 대입하고 구간 대입하고 예, 그리고 극한치하고 그리고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계산할 때 필요한 게 있죠. 아크텐전트라는 함수의 극한을 우리가 그 학습 영상 앞부분 학기 초에 배웠습니다. 예, 그거 다시 한번 연습하셔서 기억하셔야 돼요. 예,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얼마인가 라는 걸 다시 한번 연습하시고 그 다음 여기 a제곱 할 때 a라는 상수가 있었으니까 그 a가 그 극한 값에 곱해지면서 그 극한을 바꿀 거예요. 그렇죠? 그거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답을 내시면 되고요. 예, 17번째 유형. 17번째는 곡선 사이의 넓이를 구해라 라는 문제를 줄 수 있어요. 근데 역시 유형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렇죠? 예, 첫 번째는 독립변수가 x인 걸 배웠고요. 요거 학습 영상에 있습니다. 예, 유튜브에는 이미 다 올라가 있어요. 14주차까지 해서 미리 연습해 보시면 되겠어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제가 지금 내겠다는 이 문제 변수가 y로 표현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예, 해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변수가 y로 표현된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적분이 인티그럴 어쩌고 dy 이렇게 y로 적분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주셔야 답을 쉽게 낼 수 있는 문제를 주겠습니다. 여기 화면 잠깐만 보세요. 예, 그러면 학습 영상에서도 볼 수 있겠지만 그림이 이렇게 예, 이렇게 갇혀 있는 여기 보이죠? 예, 이렇게 빗금친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 이렇게 문제가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주는 건 아니지만 함수를 줍니다. 예, 그 2차 함수 하나 하고 1차 함수 하나 하고 1차 함수는 직선이고요. 2차 함수는 포물선이고요. 예, 이렇게 두 개를 주고 그 두 개에서 둘러싸인 영역을 예, 넓이를 구해봐라. 이렇게 문제를 줄 텐데 예,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프 그리기는 미분 파트에서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려보면 이런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독립변수를 x로 정하면 이렇게 이 부분을 이 선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개로 나눠야 돼요. 예, 이것 왼쪽하고 이것 오른쪽하고 두 개로 안 나누면 계산이 안 되니까. 예,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독립변수를 x로 설정하고 답안에 이렇게 두 개 적분으로 나눠서 두 적분을 다 잘 계산하고 답을 정답을 냈다면 당연히 만점입니다. 예. 그런데 독립변수를 x로 사용했는데 둘로 나눠줘야 되는데 둘로 안 나눴어요. 그럼 중간 점수가 아예 없어요. 그냥 0점이 됩니다. 예, 그냥 엉뚱한 어떤 적분을 계산한 거죠. 그렇죠? 문제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예, 그래서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0점이 되니까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는 예, 학습 영상에서 공부하시면 또 알겠지만 예, 이렇게 함수를 x라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x가 증가하지요. 예, 이렇게 설정을 하고 독립변수를 y로 설정해 주셔야 돼요. 해서 교점 구하시고요. 그러면 그 교점의 y좌표를 가지고 y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움직였다라고 적분 범위를 설정하시고요. 함수는 큰 함수에서 작은 함수를 뺄 거니까 x의 값이 함수의 값이니까 예,
x의 값은 오른쪽에 있는 게 큰 함수가 됩니다. 해서 그림처럼 이렇게 생겼다면 오른쪽에 있는 직선의 식, 그것을 x로 풀면 y로 표현돼요. 그렇죠? 그것이 큰 함수가 됩니다. 왼쪽에 있는 포물선의 식, 그것을 x로 풀면 역시 y로 표현됩니다. 그것이 작은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큰 함수에서 작은 함수를 뺀 값을 그걸 적분하면 되지요. 예, 그렇게 해서 답을 내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여기 그림처럼 생겼을 때는 적분을 하나만 하시면 답을 낼 수 있어요. 근데 변수가 x가 되면 두 개 계산해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예, 이렇게. 그래서 y가 변수가 되는 형태, 예, 요것을 내겠습니다. 예,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18번째 유형은 부피 문제가 나갈 텐데, 우리 부피는 이제 아마도 예,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 이 학습 영상을 보셔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유튜브에는 역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리 올라가 있으니까 예, 지금도 언제든지 볼 수 있어요. 그걸 보시면 미리 공부할 수 있고요. 너무 급하게 시험 시간 뭐 하루 전에 이틀 전에 이렇게 공부하시면 예, 성적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예, 미리 공부를 좀 해두시고요. 예, 해서 부피 문제는 두 가지를 배울 텐데 여기 두 가지 유형을 예, 어떤 걸 문제로 나갈지 예, 그냥 자유롭게 내가 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둘 다 공부하셔야 돼요. 부피 문제는. 예, 해서 어떤 특별한 유형이 하나만 나간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예, 둘 다 공부하세요. 요거는. 자, 그래서 두 가지를 배울 텐데 예, 부피는 단면적을 이용해서 구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원통 껍질을 이용하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네, 이 두 가지 유형을 다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단면적을 이용하는 문제는 네, 이것은 그 중에 회전체 문제를 주겠습니다. 학습 영상에 보시면 회전체 문제가 있고 그냥 구의 부피 또는 사각뿔의 부피 이런 것처럼 예, 회전체가 아닌 것들의 부피를 구하는 것도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중에서 회전체 문제를 내겠다. 그건 약속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낸다면 그런 얘기입니다. 낸다면. 예. 자, 그러니까 회전체라고 하면 회전하면서 원판을 만들어요. 그래서 원판이 생기도록 단면을 정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려워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원판이 생기는 모양으로 단면을 주시고 단면에 수직이 되는 그런 축이 독립변수의 축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걸 독립변수로 해서 적분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 독립변수는 x가 될 수도 있고 y가 될 수도 있고요. 예, 어쨌든 단면은 원판이 되게끔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모양에 따라서 안쪽, 바깥쪽 회전하는 부분이 있다면 원판이 두 개 생기는 모양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 생겼을 때는 그 단면의 넓이가 바깥쪽 원의 넓이에서 안쪽 원의 넓이를 빼주시면 돼요. 예,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거 맞춰서 연습하시면 되고요. 그걸 독립변수에 맞게끔 표현하는 거. 학습 영상 보시면 예,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걸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설정한 독립변수로 고쳐서 적분할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면 어려워집니다. 예, 해서 그걸 연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형태는 원통 껍질을 이용하는 그런 문제인데 이것은 회전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다 그릴 필요가 없어요. 해서 회전하는 도형만 그리시면 됩니다. 여기 한번 그림을 보세요. 그려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예, 회전시켰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회전축이 이 그림의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왼쪽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회전축이 왼쪽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y축이 될 수도 있고 y축하고 나란한 어떤 직선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 학습 영상에서 배우는 그 공식대로 이렇게 회전시키는 도형 안에 이 회전축하고 나란한 선을 긋고요. 여기 독립변수는 이 그림이라면 x입니다. 예, x라고 쓰고 여기 회전축이 되는 이 부분은 어떤 수가 있겠죠. x의 값이 있겠죠. 이 직선의 식이 y축이면 x가 0이니까 0이 될 거고요. 또는 이것하고 나란한 직선 중에서 뭐 x는 2 이런 식을 갖는 직선이다 그러면 x의 값이 2가 될 거고요. x는 마이너스 2라는 직선이었다면 x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그 수가 얼마든지 여기 이렇게 변수 x라고 표현된 이 부분에서 여기 회전축까지 여기 그림 보이시죠? 예, 이 길이를 계산하시면 돼요. 회전축까지의 거리. 해서 x가 오른쪽에 있으면 x에서 왼쪽에 있는 그 수를 빼주면 되고요. 예, 이
회전시키는 그 도형 오른쪽에 있다 그러면 그 수에서 x의 값을 빼주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면 회전축까지의 거리가 생기죠. 그렇죠? 그 회전축까지의 거리 계산한 그 식하고 곱하기 큰 함수 마이너스 작은 함수. 여기처럼 그림이 되어 있다면 위에 있는 함수가 큰 함수고 아래쪽에 있는 함수가 작은 함수고 그렇게 됩니다. 그걸 식으로 표현한 다음에 빼주시면 돼요. 해서 그걸 적분하시고 이 도형 안에 있는 이 독립변수의 범위, 그게 적분 범위가 되죠. 예, 그렇게 하고 적분하시고 거기다 2파이 곱해주면 됩니다. 예, 그렇게. 자, 그렇게 해서 그 유도하는 과정은 학습 영상에 있습니다. 예, 보시면 다시 한번 연습이 될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2파이 곱하기 회전축까지의 거리 곱하기 큰 함수 마이너스 작은 함수 그렇게 해서 그걸 적분하면 되겠다.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답을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유형은 호의 길이 문제가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학습 영상 14주차의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 마지막 내용입니다. 예, 이것도 독립변수가 x냐 y냐에 따라서 예, 식은 달라질 텐데 모양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그대로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독립변수가 x다 그러면 예, 아직 안 보셨을 수도 있을 테니까 예,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루트 1 플러스 f'x의 제곱. 예, f'x를 계산하고 그 결과를 제곱하고 거기다가 1을 더해주고 그 결과에 루트를 씌우고 그리고 그것을 적분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호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x하고 y하고 입장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바뀌면 f'x라는 건 y는 fx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y가 함수인 거죠. 그러니까 y 프라임을 계산한 거죠. 그리고 제곱한 겁니다. 그런데 x가 함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독립변수가 y가 될 거고, 예, 그렇다면 함수를 미분하시면 돼요. x 프라임 그리고 제곱하고 1 더하고 루트 씌우고 적분하고,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학습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학습해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20문제를 알려줬습니다. 첫 번째 실시간 수업에서 10문제, 지금 두 번째에서 10문제, 이렇게 20문제를, 20문제를 알려줬어요. 이 20문제 중에서 20개 유형 중에서 다른 건 안 냅니다. 20개 유형 중에서 6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해서 6문제, 지금 주어진 시간은 75분이고요. 시험에 관한 것은 제가 공지를 다 했지요. 해서 여러분들은 3시부터 시험이고요. 7월 3일. 정확하게 3주 남았습니다. 3시부터 해서 4시 15분까지 75분 수업이고요. 그리고 시험 강의실은 미래혁신관 B106호 B가 붙었으니까 지하입니다. 지하 1층 106호 그리 오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1학년들은 어쩌면 학교에 한 번도 안 와본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서 제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학교에 정문으로 들어오시면 정문 그리 들어오시면 그 길을 따라서 쭉 앞으로 오다 보면 첫 번째 사거리가 나옵니다. 첫 번째 사거리에서 좌회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좌회전하면 언덕으로 쭉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언덕 위에 삼거리가 있어요. 그 삼거리에서 다시 좌회전하세요. 그러면 좌회전하면 앞으로 쭉 나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새로 지은 건물이 보여요. 새로 지은 건물. 몇 년 됐지만 그래도 지금은 그게 제일 새 겁니다. 그래서 새로 지은 그 건물이 보입니다. 그 건물이 미래혁신관이고요. 그 건물 안으로 들어오시면 그 부분에서 들어오면 이제 그 문 들어오자마자 오른쪽으로 제가 그 카톡에 알려줬듯이 CU라는 편의점이 있어요. 그 편의점 있는 곳, 여러분들 들어온 곳, 그게 마치 1층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거기가 2층입니다. 해서 지하 1층은 거기서 2층을 내려가셔야 돼요. 해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내려가시면 되고요. 2층 내려가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시면 거기 지하 주차장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하 주차장을 조금 간단하게 통과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거기 시험장을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설명은 제가 할 건 다 한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질문 없으시면 예, 여기서 마칠 거고요. 실시간 수업은 이제 2번 해서 다 끝났고요.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 2주는 학습 영상이 있으니까 학습 영상을 통해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3주 후에 7월 3일 금요일은 시험입니다. 해서 3시에 예, B106호를 찾아오셔야지 그 오전반 같은 학과 사람들이 오전반에 또 있어요. 제가 가르치는. 예. 근데 그리 오시면 안 됩니다. 크로스해서 들어오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후반에 들어오셔야 되고요. 예, 3시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잘 찾아오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질문 없으니까 예, 이번 학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해서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너무 고생 많았고요. 예, 학습 영상 마저 잘 마치시고요. 그리고 기말 시험 때 잘 찾아오시고 기말 시험 잘 보시고요. 예, 그리고 여름 방학도 예, 재미있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한 학기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교수님, 예, 질문 있대요. 그 예, 예, 채팅에. 예. 질문하세요. 채팅에 제가 있습니다. 채팅에 예? 올렸는데 뭐라고요? 채팅에 올렸는데요. 책이요? 채팅이요, 채팅. 채팅, 예. 제가 그 질문 올렸는데 질문 올렸어요? 네. 내가 이게 그 컴퓨터가 미숙해서 어느 네. 채팅에 올렸어요? 카카오톡에 올렸나요? 아니요, 이거 지금 이 줌에 줌에서 올리셨나요? 실시하는 줌에서 제가 실시하는 한번 볼게요. 채팅이. 예, 채팅 2개 올라와 있네요. 예. 예전 강의 영상 학습 기간을 제가 마음대로 늘릴 수가 없어요. 학교 시스템이 있어가지고요. 예. 그런데 그 예전 거는 유튜브에 다 있어요. 유튜브 공지사항 보면 유튜브 주소가 있죠. 제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네. 유튜브에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영상은 다 있어요. 9번째 영상부터. 네. 유튜브에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아니, 네, 저 채널은 안 들어가 봐가지고요. 컨버스로만 연결해가지고. 그 채널에 직접 가면, 예, 그 네. 유튜브를 설치하시고 유튜브 채널을 직접 가시면 언제든지 볼 수 있어요. 네네네. 근데 학교 감사합니다. 캔버스는 그 기간이 닫히면 제가 조작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예, 그래서 유튜브에서 보시면 됩니다. 시험 범위는 9번째 영상부터니까 거기 다 있어요. 41번째까지. 예. 네. 예, 또 질문 있어요?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면 또 하셔도 됩니다. 시간 조금 남았어요. 됐나요? 예. 그러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